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는 달라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고요. 한순간 바닥에 청소도구가 떨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입을 가렸습니다.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영아, 설명할 수 있어. 5년 전 그는 위험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너와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죽음에서 돌아온 남편 그리고 운명처럼 그를 다시 만난 아내. 그들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37분 그린테크 에너지 수소 발전 연구소의 창문에는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이준우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46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가느다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화면 속 데이터는 이상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이 준우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는 2번, 3번 계산을 다시 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준우는 잠시 시선을 돌려 아내 미영과 딸 수진 그리고 어머니 소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담긴 가족 사진이 그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어요. 그린테크 에너지의 하이드로젠 X 기술은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 시스템이었죠. 이 기술 하나로 대한민국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청춘을 바쳤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데이터는 끔찍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냉각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최악의 경우 냉각제가 과열되어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발견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며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침 8시 연구소가 생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직속 상관인 서진호 팀장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 준우 씨.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또 밤샘했어요? 팀장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하이드로젠 X의 냉각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진호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진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준우 씨, 이건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에 불과해요. 실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이건 분명한 위험이에요. 적어도 몇 달간 출시를 미루고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준우의 보고서를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알았어요. 검토해 볼게요. 하지만 준우는 진우의 말투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으로 쿵쾅거렸어요. 준우는 멘토이자 연구소장인 최태영을 찾아갔습니다. 태영은 준우가 대학원생이었을 때부터 그를 이끌어준 스승이었어요. 준우야, 내 판단을 믿어. 내가 경영진 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할게. 태영의 말에 준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준우는 CEO 강도현과의 긴급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강도현은 정치적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우 연구원, 들어보니 우리 하이드로젠 X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준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네, 회장님. 냉각 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과열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입니다. 준우 씨. 10년간의 연구와 수조원의 투자가 들어간 프로젝트죠. 이제 와서 발목을 잡겠다는 건가요?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흐르는 땀을 느꼈어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몇 달만 미루고 시스템을 개선하면 됩니다.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최고의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딸, 수진이가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죠? 매일 아침 8시 30분 기숙사를 나와서 9시 수업을 듣던데 준우의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 흘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정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렇죠? 준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에서 태영과 마주쳤지만 태영은 준우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제서야 준우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절박한 마음의 준우는 대학 동기이자 과학 전문 기자인 윤재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현아, 도움이 필요해. 그린테크의 하이드로젠엑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재현은 준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건 큰일이네. 증거는 있어?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어. 준우는 USB를 건넸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준우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그린테크 연구원 회사 기밀 유출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는 재현의 이름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말했지만 준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어요. 준우의 책상을 정리하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양심의 가책을 견딜 것인가? 연구소를 나서는 준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준우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이 떨렸어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해고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수진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준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니, 그냥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돼서 잠시 휴직하게 됐어. 거짓말이 목구멍을 타고 나오자 준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고 무엇보다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강도연의 협박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준우는 다른 언론사와 환경단체들에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그린테크 에너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10번째 거절을 당한 날 준우는 한강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준이었습니다. 강도연의 비서였어요. 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준우 씨, 하이드로젠엑스 문제에 관심 있는 국제환경단체 그린월드 대표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북한산 입구 카페에서 연락주세요. 메시지를 읽는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일까요? 함정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남을 결정했어요. 다음 날 저녁 준우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도로를 살피던 그의 눈이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검은 세단이 계속 그의 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검은 차도 속도를 높였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준우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때 갑자기 앞에서 또 다른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앞뒤로 막힌 상황에서 그는 핸들을 급하게 돌렸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준우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가파른 경사면을 굴러내려가며 준우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우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몸 전체가 욱신거렸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깨어났구먼. 걱정 많이 했네. 준우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향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우리 산골집이네. 내 이름은 정상철이고 저기 부엌에 있는 건 내 마누라 이영희일세. 계곡 근처에서 자네를 발견했어. 준우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검은 차들, 추격, 폭발.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이 그를 다시 눕게 만들었어요.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다리에 금이 갔고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여기서 너무 멀어서. 준우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수 지은 죽을 그에게 먹였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서야 준우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 할아버지가 가져온 작은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린테크 에너지의 전 연구원 이준우 씨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비쳤어요. 아내 미영, 딸 수진, 어머니 소희. 그들의 슬픔에 찬 얼굴을 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그럴 수 없네. 누군가 자네를 죽이려 했어. 가족에게 돌아간다면 그들도 위험해질 걸세. 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도 표적이 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준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 할아버지가 준우에게 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 옛날 친구가 만들어준 거네. 새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이야. 봉투 안에는 김태호라는 이름의 신분증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놀란 눈으로 정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어떻게? 난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네.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지. 그리고 나도 한때 자네처럼 불의와 싸웠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야. 준우는 처음으로 정 할아버지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해의 끈이 이어졌어요. 한 달 후 준우의 상처는 대부분 아물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어요. 짧게 자른 머리, 안경, 약간 기른 수염. 이제 그는 김태호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이드로젠 X는 여전히 위험해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준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환경안전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민간단체 설립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준우는 죽었지만 김태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그린테크 에너지의 비밀을 파헤치고 강도연에게 복수하며 언젠가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준우의 눈물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손은 이제 가사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언제나 준우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생계를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했어요. 49세의 나이에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딸 수진과 시어머니 소희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고용주 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개소에서는 이곳이 VIP들이 사는 단지라고 했어요. 일당도 평소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영의 가슴이 이유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방문할 집은 1200이요.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미영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딸 수진의 대학 학비가 필요했기에 이 일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눈앞에 남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수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아보았어요. 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준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는 황급히 미영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문이 닫히는 순간 미영의 손이 준우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울렸어요. 분노, 충격, 기쁨, 혼란이 뒤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었어. 5년 동안. 당신이 살아있었다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준우는 천천히 5년 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를 죽이려 했어. 차가 폭발했고 나는 겨우 살아남았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너와 수진이, 어머니가 위험해질까봐.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태호라는 새 신분으로 살아온 과정, 환경안전감시단을 만들어 그린테크 에너지의 비리를 파헤치려 한 노력을 설명했어요. 미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상처, 그리고 뭔지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너무 힘들어했어. 아빠 사진을 보며 밤마다 울었다고. 어머니는 치매가 와서 지금도 당신이 곧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세요. 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눌렀어요. 매일 너희에게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위험해질 거였어. 갑자기 미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요? 강도연의 집이에요. 당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고요. 준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우연에 그는 말을 잃었어요. 미영아, 이건 기회야. 우리가 함께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 미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의 눈에서 불타올랐어요. 그래요. 내가 도울게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으니까. 내가 안에서 정보를 모을게요.
둘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영은 강도연의 집 구조, 그의 일과 비서 김민준의 행동 패턴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준우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은 강도연의 집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면서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특히 강도연의 금고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도연과 김민준의 대화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폭발 사고 자료는 내 금고에 안전하게 있으니 걱정 마.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이드로젠엑스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우의 예측대로 결함이 있다면 그건 걱정 말라고. 냉각 시스템은 개선했어. 다만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주주들에게 알릴 수 없었을 뿐이야.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머릿속은 방금 들은 정보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준우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어요. 증거가 금고에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하이드로젠엑스를 출시한대요. 당신이 예측한 결함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준우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 도연이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숫자를 자주 사용한대요. 비서가 한번 말한 적 있어요. 준우는 노트북을 열고 강도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 생일. 가능한 모든 숫자, 조합을 적었어요. 증거만 확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 수진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돌아갈 수 있어. 미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의 이별과 아픔이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번엔 함께해요. 끝까지 함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강도연이 국회 일정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었어요. 비서 민준도 오후 회의에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거실 청소를 마친 미영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선명한 햇빛이 들어와 있었어요. 벽면의 금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자녀 생일. 준우와 함께 예상한 모든 숫자, 조합을 하나씩 시도했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제발, 열려라. 마지막 남은 조합을 입력했습니다. 그린테크 에너지 창립일과 강도연의 의원 당선일을 합친 숫자였어요. 순간 삐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미영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금고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와 USB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봉투에는 하이드로젠엑스 기밀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준우의 원래 보고서였어요. 냉각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내부 은폐 지시 문서였어요. 강도연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비용 문제로 냉각 시스템 개선, 최소화, 결함 관련 정보 대외비 처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의 가슴이 분노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숨겼던 거였어요. 준우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찍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누군가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패널을 초기화하는 것을 잊었어요.
미영은 황급히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여기 있었네요? 민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영을 훑어봤어요. 미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의 일찍 끝났나 봐요? 민준의 시선이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금고 앞에서 뭐 하셨어요? 순간 미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기 구석에 먼지가 많아서 닦고 있었어요. 요즘 환절기라 먼지가 많네요. 민주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패널은 초기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좀 볼게요. 미영의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사진을 찍자마자 준우에게 전송하고 삭제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요. 민주는 미영의 휴대폰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갤러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준우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어요. 이것으로 충분해. 강도연은 끝났어. 그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이드로젠엑스 발전소 본격 가동 소식이었어요. 강도연이 자랑스럽게 발전소를 소개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곧 냉각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거야.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그리고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미영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소희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75세의 노인은 치매가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은 잊지 않았어요. 준우야, 내가 정말 왔구나. 내가 알았어. 너는 살아있다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대학에서 돌아온 수진이었어요. 25세가 된 딸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수진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을 향해 다가갔을 뿐입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수진은 잠시 저항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5년간의 이별과 아픔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어요. 그날 밤 준우는 환경부 특별수사팀 김하진 검사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하진은 준우의 오랜 친구이자 정의감 넘치는 검사였어요. 이것으로 충분해. 강도현과 그린테크 에너지를 모두 기소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없어. 발전소가 이미 가동됐어. 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수사팀에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그때 TV에서 다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가동을 시작한 하이드로젠엑스 발전소에서 냉각 시스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기술진이 긴급 점검 중이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5년 전에 예측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가봐야 해. 미영이 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또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요. 준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이번엔 달라.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끝내야 해. 하진이 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함께 가자. 이건 내 싸움만이 아니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이드로젠엑스 발전소의 비상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현재 냉각 시스템 과열로 인한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3km 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굳게 주먹을 쥐었어요. 하진, 지금 당장 발전소로 가야 해. 내가 직접 가서 도울 수 있어. 뭐라고? 너무 위험해. 내가 그 시스템을 설계했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시간이 없어. 하진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즉시 특별수사팀에 연락했어요. 10분 후 준우는 특별수사팀의 긴급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달렸어요. 창밖으로 비상등이 번쩍이는 경찰차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5년 전 그가 경고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의 페이지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란 비상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혼란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빨간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기술팀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준우입니다. 5년 전 이 설계의 문제점을 발견했던 연구원이에요. 기술팀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주변 엔지니어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이준우? 당신은 죽었다고. 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팀장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주요 밸브가 과열되어 작동을 멈췄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자동 안전 장치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눈빛은 또렷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조 냉각 라인을 수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B7 구역의 밸브를 직접 조정해야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이미 방사능 수치가 높고 온도가 너무 높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준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진이 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너무 위험해, 준우야.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알아. 준우는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이 그의 손을 감쌌어요. 헬멧을 쓰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영, 수진,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그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격리문이 열리고 준우는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는 이미 60도를 넘어섰어요. 방호복 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주변의 파이프에서 금속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준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밸브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밸브는 거의 녹아내릴 듯이 뜨거웠어요. 준우는 특수 장비를 꺼내 밸브에 연결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준우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밸브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때 밸브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간 시스템 내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보조 냉각수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온 준우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안도감으로 빛났어요. 모니터에는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온도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는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5년 전 자신의 경고가 무시되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의 사무실은 특별수사팀에 의해 급습당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연, 당신을 업무상 과실치사 미수, 증거인멸, 기업비리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의 눈이 준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은 죽었잖아.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그린테크 에너지 스캔들이었습니다. 5년간의 진실 은폐, 이준우 연구원의 부활, 발전소 위기 상황의 극적인 해결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2주 후 법원 앞 준우는 가족들과 함께 법원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법적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 사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걸었습니다. 소희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이드로젠 X 기술은 완전히 재평가되었습니다. 준우가 지적했던 결함들이 모두 수정되었고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발전소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준우가 설립한 환경안전감시단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준우의 집 거실.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준우가 전화를 끊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친환경 기술 연구소의 책임자로 초청받았어요. 정부에서 설립하는 국책연구소예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미영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어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날을 꿈꿨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네요. 미영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과 소희도 함께했어요. 가족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강한 유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우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로운 하이드로젠 X 발전소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연구소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쳐들었어요. 준우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기술 연구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미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수지는 어엿한 환경공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 어머니는 작년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신형 하이드로젠엑스 발전소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 시설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에 따스한 자부심이 물결쳤습니다. 문득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검은 차량의 추격, 계곡으로의 추락, 그리고 죽음. 가족과의 재회, 발전소에서의 위기 순간까지 준우의 손가락이 책상 위의 반지를 만졌습니다. 정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이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10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환경안전감시단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가 김태호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작은 단체는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 되었어요. 네, 가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소중할 거예요. 준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한 확신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 그의 여정은 세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들의 뒤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더 밝은 내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